늙어서 굶뜬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노인네가? 대대장이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식판을 쾅 내려치며 조리실 안에 있던 할머니를 향해 고함쳤죠.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그 장면을 조용히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배식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취사병 2명이 휴가를 나간 상태였고 도움 주던 하사관도 회의 때문에 빠졌습니다. 결국 주방엔 그 할머니 한 사람만이 양은 쟁반과 솥, 펜과 칼을 오가며 혼자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밥솥이 증기를 뿜고 국솥이 보글보글 끓는 사이 할머니는 묵묵히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 하나씩 계란을 깨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목을 꺾어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팬을 흔들었죠. 그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노른자는 가운데 자리를 잘 잡았고 흰자는 바삭하게 익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대장 눈엔 그 모든 게 굼뜬 늙은이의 움직임으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게 아침 준비냐고요, 이게. 이 부대 병사들 10분 뒤에 다 집합인데 지금 식사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주방 앞 식판대에서 소리를 지른 대대장은 급기야 조리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림막을 손으로 젖히고는 프라이팬을 내려놓던 할머니를 뚫어지게 노려봤죠. 몇 번째예요? 지금. 어제도 반찬 늦게 나왔지. 간도 안 맞고 숟가락도 부족했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조리대 위를 정리했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혼자 하시잖아. 말한 사람은 옆에 있던 후임의 팔을 잡고 얼른 입을 다물게 했지만 그 한마디는 이미 식당 안을 가로질러 조리실 안쪽까지 도달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멈췄고 대대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다시 소리를 높였습니다. 혼자 하시면 안 되는 걸 왜 혼자 하세요? 그럼 하지 마셔야죠. 조리 보조는 정해진 역할만 하라니까 왜 욕먹을 짓을 해요? 병사들 몇몇이 조리실 쪽을 바라보았고 그중 한 명은 살며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조심스럽게 배식대 위쪽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은 손수건으로 조리대 위를 닦고는 다시 팬을 들어 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 팬엔 방금 깬 달걀 한 개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른자가 깔끔하게 가운데로 모이고 흰자가 팬 끝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장면은 그 병사의 휴대폰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욕설을 내뱉던 대대장, 고개를 숙인 할머니, 그리고 팬 위에서 익어가는 조용한 달걀 한 개. 그 영상은 이날 저녁 병영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SNS를 타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사소해 보였던 한 끼 아침이 그날 오후 군단장까지 움직이게 될 줄은요. 저녁 취사 마감이 끝난 식당은 그야말로 전장 뒤처럼 고요했습니다. 바닥엔 국물이 살짝 튄 자국들이 보이고 조리대 위엔 식판 닦은 행주가 널려 있었죠. 취사병 둘은 이미 퇴근했고 대대장은 식당 앞까지 한 번 더 와서 뭔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하는 사람은 그 할머니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바닥을 밀고 주방 뒤쪽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선 쪼그려 앉아 찬장 안 깊숙이 손을 넣더니 작은 나무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니 잘 접힌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편지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종이였죠.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잉크는 살짝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그 편지를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조리실 안에서 천천히 조용히 그 글씨들을 따라 읽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보내는 첫 겨울입니다. 병사들 잘 챙기고 계시겠죠? 나도 당신 따라 조용히 군대 근처에 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아끼던 병사들, 나도 함께 지켜주고 싶어요. 무거운 마음일까봐 말은 못했지만 나는 그곳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없이 살려면 나도 부대에서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 손으로 밥 한 끼라도 지어주며 당신처럼 병사들 걱정하면서 살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가엔 언제 묻었는지 모를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다시 접어 나무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여보,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당신 떠나고도 이곳에 남아서 그 아이들 밥 해주며 살고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나직이 속삭이곤 천천히 불을 끄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주방 문을 닫는 그녀의 손등 위로 조리실 안 형광등 불빛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식당 외부에서 그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정보가 중이 전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장교였죠. 그는 한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방금 전 올라온 SNS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1분 남짓.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대대장이 취사반 할머니에게 욕설을 내뱉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팬 위에 선 계란이 익고 있었죠.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던 중이는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중얼였습니다. 이분 어디서 뵌 적 있지 않나?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친 기억 한 조각. 사단장 부부 기념사진. 몇 년 전 상관의 명예퇴임식에서 봤던 사진 속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조리실 문을 닫고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보가 중위는 일찍부터 사무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서류함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과거 부대 행사 앨범, 제식과 기념 촬영, 단체 사진, 간부 가족 행사 등이 담긴 오래된 기록물들이었죠. 중위는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몇십 장 되는 사진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그 사진 속에서 눈을 맞춰왔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톤의 기념사진. 장군 계급장을 단 한 남성과 단정한 한복 차림의 여성. 둘 사이엔 21사단 명예전역식 사단장 부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여성 그 품이 있는 눈매와 미소, 단정하게 따은 머리. 사진 속 모습은 조금 젊었지만 그가 어제 조리실 앞에서 본 할머니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맞아. 이분이야. 이분 이름이. 중위는 옆자리에 있던 선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미숙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 사단장 부인이라고 들었는데 그 선임 대위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 예전엔 간부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언급됐지. 사단장님 돌아가신 이후 가족분은 외부랑 접촉 안 하고 지내신다더라. 중위는 묵직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분이 지금 조리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대위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뭐라고? 거기 조리 보조 말하는 거야? 예. 어제 대대장한테 모욕당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서 지금 SNS로 퍼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게시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흐르던 사무실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대위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화기를 들고는 상급 부서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대대장이 뭔 짓을 한 건지 진짜 큰일 났네. 그분이 누군지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조리 보조 외주 인력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관은 긴급 회의에 들어갔고 그날 점심 무렵 영상은 군단 참모실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할머니는 주방 안에서 밥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순서로 그녀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팬을 달구고 국을 데우고 식판을 정리했지만 오늘따라 조리실 뒤편 창문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유난히 쓸쓸하고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식당 유리문 너머로 서 있는 누군가의 시선이 조리실을 향해 조용히 꽂히고 있었습니다. 군단장 직속 보좌관 그리고 군 홍보가 직원들. 그들 손엔 태블릿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화면에선 정지된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리 보조라고요? 늙어서 굼뜨기까지 한 거야? 그 순간 멈춰 있는 화면 속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계란 프라이를 팬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병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대대장이 큰 소리로 병사들을 휘어잡고 있을 시간인데 어딘가 어수선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죠. 행정반으로 호출된 간부들은 아무 말 없이 들어갔다. 굳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는 건 병사들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전 간부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 시각 군단장실. 단정한 제복 차림의 군단장은 태블릿 화면 속 영상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굼뜨기까지 한 거야? 죄송합니다. 곧 준비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목소리 톤, 말의 방향, 할머니의 몸짓 하나까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군단장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상 병사 개인 휴대폰에서 유출된 거지? 예, 확인된 발언은 당일 식사 중 한 병사가 촬영해 군 커뮤니티에 업로드했고 현재 민간 SNS까지 확산 중입니다. 군단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어 영상 속 할머니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맞지? 참모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확인 결과 퇴역하신 고 김재호 사단장님의 부인이 맞습니다. 그럼 지금 대대장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저런 말을 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외주 조리 인력으로만 보고 조치도 없이 폭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단장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사단장님은 내가 중2 때 모시던 분이야. 나한테 척군인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분이지. 그런 분의 부인이 지금 조리실에서 그분은 일부러 말 안 하고 계신 거야. 아는 사람은 알지. 사단장 부인이었다는 거 대대장이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저건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저건 인간에게 해선 안 되는 말이야. 한편 식당 안. 할머니는 오늘도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손질해 둔 나물에 간을 맞추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에 조심스레 국간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주방 앞 계급장 하나 없는 민간인 복장의 사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방을 둘러보더니 할머니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단장님 친서 전달 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저한테요? 그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레 편지를 펼치자 깔끔한 글씨가 그녀의 손에 닿았습니다. 여사님, 지난날의 은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사님 댁에서 먹었던 된장국의 맛을 기억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가 직접 식사를 대접드리고 싶습니다. 중2 시절 당신 댁 식탁에 앉았던 박정우 올림.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한켠 그녀가 아끼는 오래된 반찬통 뚜껑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 안엔 몇 장의 빛바랜 사진과 김재호 사단장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꺼내 하얀 수건에 싸서 가슴께에 안았습니다. 식당 밖엔 곧 있을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점심 식판을 들고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다름 아닌 군단장 박정우였습니다. 이게 무슨 영상이란 말입니까? 행정반 안 대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죠. 이게 이렇게까지 번질 일입니까? 상관인 작전과장은 태블릿을 탁 덮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직접 식사하시러 오십니다. 오늘 점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잠깐만요. 저 진짜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어떻게 대했는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든 간에 당신의 태도는 분명히 기록에 남습니다. 말을 마친 작전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식사하지 마세요. 배식도 받지 마시고 당신 입으로 그분이 만든 밥은 못 먹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각 조리실 할머니는 점심 준비를 하며 조용히 하나의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된장국. 군대 생활 중 가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메뉴지만 그녀에겐 남편의 마지막 밥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국을 끓였습니다. 조용히 정성껏. 그리고 그날 밤 사단장으로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친 남편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죠. 그녀는 그날 이후 여보, 그 아이들 밥은 누가 해줄까 란 생각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병사들을 아꼈잖아. 내가 대신 해줄게요. 그 아이들, 우리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녀는 숟가락을 살며시 들었습니다. 국을 한 모금 떠서 맛을 봅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된장 맛. 예전 남편이 좋아하던 바로 그 맛. 그녀는 국을 끓이던 큰 국자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뚝딱거리는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리복의 앞서풀 곱게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잘 다녀가셔야 해요. 군인이란 건 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오후 12시 정각. 군단장 박정우가 식판을 들고 식당에 입장했습니다. 간부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고 그는 미소로 답하며 조리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조리대 앞에서 살짝 고개를 숙였고 박 군단장은 식판을 조리대 위에 조용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된장국 아직 그 맛일까요? 할머니는 놀란 듯 박 군단장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맛 그대로예요. 다만 요즘 아이들 입맛엔 짤 수도 있어요. 그럼 좋겠습니다. 군인이란 짠맛을 이겨내야 하니까요. 그 말에 조리실 안은 조용히 웃음이 퍼졌습니다. 박 군단장은 식판을 받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국 한 숟가락을 들이킨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국이 왜 사람을 울리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그리고 반대편 식판 없이 빈손으로 앉은 대대장.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를 위해 수저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 병사들이 하나둘 식당을 나서고 조리실에도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조리복을 벗고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식판 수십 개를 하나하나 닦으며 말없이 물을 튕겼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병사 하나가 주방 한켠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지? 그는 냉장고 옆 낡은 찬장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듯 보였지만 그 위엔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저녁 축하, 작은 마음을 담아. 그 아래 이름도 없이 쓰여 있던 문구. 할머니가 그 상자 안엔 다음 달 저녁 예정인 병사들 이름이 적힌 쪽지와 함께 손수 포장한 작은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병영부조리 회계 내역서, 그리고 개인 후원으로 처리된 항목들이 포함된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자기 돈으로 우리 부식이랑 보급품 보태신 거야? 이 저녁 선물 작년부터 있었던 거잖아. 그때도 출처 모르고 다 부대에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병사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그동안 무심코 받았던 생일 간식, 가끔 밥 위에 얹어지던 김자반, 비가 많이 온 날 제공됐던 따뜻한 컵국, 그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때도, 야, 나 그때 발목 삐었을 때 누가 내 슬리퍼 밑창 갈아놨던 거 알아? 몰랐는데 할머니였나 봐. 같은 시각 행정반에서 박 군단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녁 예정자 명단. 지금까지 명절마다 할머니가 따로 챙기셨다는 거 맞나? 예, 맞습니다. 공식적으론 외주 인력이지만 사실상 정규 간부보다 부대 상황에 더 익숙하신 분이죠. 군단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김 사단장, 그리고 옆에서 밥상을 차려주던 김미숙 여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땐 몰랐지. 그분이야말로 이 부대의 진짜 기둥이었단 걸. 그날 밤 주방 한쪽 작은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턴 저희가 먼저 나와 설거지하겠습니다. 정보가 일병 조한민 외 8명 드림. 그 아래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내 엄마였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야. 내일 밥 조금 더 줄게. 병사들은 조용히 웃었고 그 조그만 쪽지는 식당 게시판 한켠에 오래도록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늘 그랬듯 아무 말 없이 다음 날 아침도 제일 먼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식당 입구에 병사 셋이 먼저 와 있었죠. 할머니, 오늘은 저희가 국 데우고 있을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아이들. 며칠 뒤 부대 전체에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대대장 보직 해임 및 특별감사조사 착수. 처음엔 소문처럼 퍼지던 이야기였지만 이젠 행정반 문 앞에 붙은 공식 문서로 명확해졌죠.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몇몇 간부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전 사단장 부인이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예우를 해줘야 하나? 지휘통제실안 소령 계급장을 단 한 간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대대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사석에선 늘 할머니가 너무 튀는 거 아니냐, 병사들이 할머니만 따른다는 식의 불만을 흘리곤 했습니다. 병사들이 잘 따르는 건 좋은데 외주 인력 하나 때문에 간부 체계가 흔들리는 건 곤란하죠. 그는 눈을 좁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군은 군다워야 합니다. 가족 같으면 안 됩니다. 질서가 무너져요. 그 말을 들은 정보가 중위는 잠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질서가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고함치고 무시하면서 유지한 게 군의 질서라면 그 질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적이 흘렀고 그 소령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배식 마감을 하고
조용히 휴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병사들 편지가 담긴 노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 덕분에 군 생활이 사람 사는 일이 됐어요. 밥만 해주신 게 아니라 마음도 채워주셨어요. 처음엔 그냥 외주 인력인 줄 알았는데 이젠 엄마 같아요. 그녀는 편지를 꺼내 한 장 한 장 읽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밥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밥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고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목걸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남편의 군번줄이었습니다. 사단장으로 퇴역할 당시 아내에게 직접 걸어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계급을 내려놓지만 당신은 아직 이 부대의 심장이야. 내가 없는 날엔 당신이 우리 애들 밥 한 끼만 챙겨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군단장실엔 국방부 고위 인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분 신상 밝혀졌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 국방부 보훈 예우 대상자였다고. 군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병사들에게 밥 한 끼라도 더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국가가 잊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예를 갖춰야죠. 통화가 끝난 뒤 군단장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명예 퇴임식 요청서, 수신인 김미숙 여사, 발신인 제31군단장 박정우. 그는 그 위에 조용히 사인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모셔야지. 이번 주 금요일 10시 조리반 김미숙 여사의 명예 퇴임식이 거행됩니다. 부대 전체에 내려온 공지는 처음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리 보조한테 퇴임식을 해줘? 그냥 잘 모셔드리는 거겠지. 하지만 누가 뭐래도 병사들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퇴임식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란 걸요. 그건 사람들이 잊고 살았던 누군가의 존재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저녁, 할머니는 조리실의 불을 다 끄고 조용히 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간부들 대부분이 퇴근한 시간이었기에 복도는 고요했고 마치 몇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단장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누군가가 미리 안쪽 전등을 켜두었는지 작은 불빛이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위엔 오래된 액자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고 김재호 사단장과 그녀, 젊은 날의 두 사람. 그 옆엔 사단기와 계급장이 놓여 있었죠.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듯한 조용한 공간. 그녀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책상 표면엔 긁힌 자국, 오래된 펜 자국, 그리고 한쪽 구석에 새겨진 낡은 문구. 병사는 이름으로 불러야 하고 밥은 정성으로 나눠야 한다. 그녀는 그 문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그녀가 처음 조리실에서 일하던 날부터 병사들이 좋아하던 반찬, 힘들어 보였던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몰래 써내려간 하루의 기록이 적혀 있었죠. 22년 3월 11일 왼쪽 눈에 상처 있던 아이가 남을 2번 퍼달라고 했다. 국을 한 국자 더 줌. 22년 6월 9일 아침에 눈 부어 있던 아이, 된장국 첫 국물 마시고 조용히 울었다. 그날은 말 걸지 않음. 그녀는 그렇게 적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습니다. 군단장 박정우였습니다. 그는 문턱에 서서 조용히 인사하고는 할머니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여기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제 남편이 가장 빛나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외로웠던 곳이기도 했죠. 그녀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 제가 서도 될까요? 군단장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에 조용히 한 장의 쪽지가 붙었습니다. 내일 점심은 저 대신 우리 부대 조리병 아이들이 준비합니다. 이제는 그만 제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김미숙. 병사들은 조용히 그 쪽지를 바라보았고 그날 밤 식당은 어느 때보다 긴 정적 속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연병장 입구부터 식당까지 간부들과 병사들이 두 줄로 도열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제복에 모자를 곱게 눌러쓰고 있었고 중위, 대위, 소령, 심지어 훈련소 파견 중이던 장교들까지 돌아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 김미숙 여사의 퇴임을 위한 마지막 예우. 식당 문이 열리고 하얀 조리복을 정갈이 입은 할머니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의 정적을 깨고 모든 이들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례, 쾅 하고 군화가 바닥을 올렸고 하늘엔 국군 군악대의 조용한 연주가 깔렸습니다.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눈을 맞추며 아이들처럼 서 있는 병사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손엔 식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하루 3번 정성껏 담아준 그 식판. 그 식판 위엔 김자반, 계란 프라이, 된장국, 나물무침, 그녀가 제일 자주 만들어줬던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 안 군단장이 먼저 앞에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저녁을 기념합니다. 계급장도 제복도 없지만 그 누구보다 무겁고 단단한 책임을 안고 계셨던 분입니다. 군단장은 조용히 식판을 들고 할머니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습니다. 식판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받는 날이니까요. 할머니는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고 곧 입술을 떨며 식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식판은 정말 무겁네요. 한쪽에서 참지 못한 듯 병사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처음 온 날 저 밥 안 먹겠다고 버텼을 때 아무 말 없이 국 하나 퍼주셨잖아요. 그거 한 숟갈 먹고 진짜 살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따뜻하게 그의 어깨를 다독였고 곧 병사들 사이에서도 작은 훌쩍임이 퍼졌습니다. 제겐 진짜 어머니 같았어요. 엄마처럼 다가오신 분이었어요. 저녁하면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마지막, 군단장은 손에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여사님, 이건 우리 군이 드리는 상이 아니라 저희가 사람으로서 드리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작은 군번줄과 계급장이 달린 브로치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예하사, 육군 김미숙.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그 조용한 메달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 지냈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식판을 들고 마지막 퇴근길을 걸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 뒤로 모든 병사와 장교가 경례 자세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충성?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식판을 들고 있던 군단장이 딱 한 발짝 앞으로 나와 그녀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단장님, 식사 맛있었습니다. 퇴임식이 끝난 후 할머니는 식당 뒷문을 통해 조용히 나가려 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병사들 앞에서 인사를 할 용기가 사실 그녀에겐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맞다고 그녀는 믿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가 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정보가 일병 조한민이었습니다. 그의 뒤엔 병사 5-6명이 서 있었고 각자의 손엔 작은 편지와 그녀가 평소에 아껴 쓰던 반찬통 하나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 다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저녁 선물 챙기신 것도, 부식비 보태주신 것도, 그리고 그 장학금도요. 할머니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멈춰서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국방일보에 기사 떴어요. 조리보조 외주 인력 김미숙 씨. 알고 보니 전역병 장학금 수년간 후원한 익명의 기부자였다. 그게 할머니였잖아요. 그날 저녁 국방부 공식 SNS엔 하나의 이미지와 함께 짧은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병사들과 함께 조리실에 선 백발의 여성, 그리고 그 뒤엔 조리대에 놓인 명예 하사 계급장. 계급은 내려놓아도 그분의 밥상은 아직도 병사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명예 하사 김미숙 여사 퇴임을 기념하며 그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엔 전역자들과 현역들, 그리고 군 가족들의 진심 어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분, 제 훈련소 때 계셨던 분입니다. 김장날 새벽 5시에 혼자 김 썰고 계시던 모습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제야 알게 됐네요.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걸. 그 다음 주 월요일,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TV 뉴스 속 자막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 여사님 없었으면 저는 군 생활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퇴역 병사 KBS 인터뷰 중 그녀는 작은 국을 끓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들이 국을 먹고 올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우체부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수신인 김미숙 여사, 발신인 육군 제31군단. 봉투 안엔 손글씨로 적힌 카드 한 장과 작은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육군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 명예 하사 명예 후견인 명예 조리관. 그녀는 그 명패를 자신이 가장 아끼는 반찬통 옆에 살며시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방 안, 그녀는 아주 오래간만에 눈을 감고 따뜻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참 잘 크고 있네요. 2년 후 초겨울,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2평 남짓한 텃밭엔 김장 채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검정 고무신이 마당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든 아직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 그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흰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그 순간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기서 김미숙 여사님이 사시나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김미숙인데? 청년은 고개를 들고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여름 7월, 사단본부 조리병 조한민입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조한민. 그때 발목 다쳤던 그 아이. 청년은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밤 식당 창고에서 슬리퍼 밑창 갈아주시고 다음 날 아침에 저 몰래 국 위에 계란 하나 얹어주셨던 분.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잘 컸구나, 우리 한민이. 청년은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오래오래 놓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식탁 앞, 청년은 작은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사님, 이건 제 첫 월급 명세서입니다. 이름은 적지 않았지만 이 안에 후원 계좌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듯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텐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밥 안 해도 돼.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갚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겁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지금은 지역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진로 상담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제 후배들이 군대 가기 전에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대 밥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차가워서 무너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사님 덕분에 버텼고 지금도 여전히 그 밥을 기억합니다. 그건 군대 밥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살아있으라는 밥이었어요. 할머니는 두 눈이 붉어진 채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 작은 식탁 위엔 메모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사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언젠가 제가 만든 밥으로 보답드릴 수 있기를.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귀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은 진짜 잘 자라고 있구나.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릇 하나를 빈 의자 맞은편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밥이 사람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몇 달 후 육군 제31사단 식당 조리실. 아침 배식 준비가 한창인 시간. 새로 부임한 조리병 김민수 이병은 된장국을 끓이며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형, 간 맞춰봤어? 선임이 물었고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근데 오늘 간장 좀 특별한 거 썼어요. 그는 조리대 구석에 놓인 작은 유리병을 가리켰습니다. 라벨도 없는 낡은 병. 뚜껑 위엔 볼펜으로 적힌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 여사님의 국간장 3년 숙성. 선임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야, 너 그거 할머니가 쓰시던 거 아니야? 김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보가 창고 정리하다가 남아있던 거. 병사들끼리 모아서 조금씩 나눠 쓰고 있어요. 딱 오늘 같은 날 쓰고 싶었어요. 선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살아계실 땐 몰랐는데 그 국간장 향 하나로도 아침이 다르다. 같은 시각, 식당 밖. 한 신병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식판엔 밥을 절반도 안 담은 채였습니다. 그때 김민수가 조리복 차림으로 다가가 국 한 그릇을 더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국이 너무 싱겁진 않았어요? 신병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민수는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럴 땐 국이라도 한 숟갈 더 먹고 나가야 해요.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신병은 멈칫하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갈 떠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였습니다. 맛있네요. 그날 오후 간부회의실. 행정병이 회의실로 들어와 서류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조리병 교육에 고 김미숙 여사의 급양 철학을 추가했습니다. 간부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은 정직하게, 반찬은 따뜻하게, 사람은 이름으로 부르기. 할머니가 항상 메모지에 써붙이셨던 문구라고 하더라고요. 참모 중 한 명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생존이 아니라 연결이었죠. 그분께는. 그리고 며칠 뒤 부대 식당 한쪽 벽엔 액자 하나가 조용히 걸렸습니다. 그 아래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국 한 그릇을 통해 우리는 당신에게 위로받았습니다. 육군 제31사단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식사 후 조리병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넌 할머니 직접 뵌 적도 없다며. 김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 국간장 향을 알게 된 이상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는 다시 된장국 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건 손맛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조리실 안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국간장의 향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죠. 수년 후 국립현충원. 봄비가 조금씩 내리던 어느 오후 한 무리의 군인들이 조용히 참배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신임 대위는 장교 묘역 끝자락에 놓인 작은 목재 위패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위패엔 국가가 부여한 계급도 등록번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갈한 붓글씨로 다음의 문구가 적혀 있었죠. 육군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 밥으로 병사를 지키다. 대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뒤를 따르던 군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군단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이분의 이름은 정식 위패에 없습니까? 이런 분이라면 국가유공자 신청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에 군단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그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계급도 기록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밥 한 끼 잘 먹고 그 하루를 견뎌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그분의 유언이었습니다. 대위는 한동안 위패를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그런 분의 밥을 먹고 자란 거군요. 군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계급도 없고 전공도 없었지만 우리에겐 누구보다 높은 진짜 사단장이셨습니다. 비가 조금 더 굵어졌고 위패 위엔 몇 방울의 빗물이 고였습니다. 군단장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그 물방울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여사님, 우리 아직도 그 밥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군단장은 관사에 돌아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단장실 앞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웃고 있던 두 사람. 그는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있던 첫날도 마지막 날도 여사님 밥상이었죠. 그리고 책상 위 작은 액자 곁에 그 사진을 조용히 세워두었습니다. 그 시각, 어디선가 된장국 끓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아주 작게 읊조리는 듯한 목소리. 여보, 그 아이들 아직도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단장 부인, 계급, 훈장, 그런 화려한 단어 하나 없이도 단지 밥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울리고 기억 속에 남았던 한 사람. 그분의 이름은 김미숙 여사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론 중요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계급, 직책, 연차, 혹은 말투 하나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남의 고단함을 알아봐 주었는가. 누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묵묵히 일을 해냈는가. 그리고 그 일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냈는가. 그날 병사 한 명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김미숙 여사님은 저에게 계란 프라이 하나로 군 생활을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반찬이 아니라 살아있으라는 신호 같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한 끼, 그런 하루의 따뜻함을 한 번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배려, 작은 인사, 작은 밥 한 술. 그걸로 누군가의 오늘이 버텨진다면 그게 곧 사람의 도리, 그리고 인생의 위계가 아닐까요? 전 이제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조리복 위에 계급도 계장도 없이 조용히 붙어있던 이름 하나. 엄마 같은 사람 김미숙.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어디선가 누군가의 밥상 위에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또 누군가의 위로였던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따뜻함, 그리고 그 따뜻함이 남긴 흔적.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따뜻한 기억 한 줄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인물, 또 다른 사연처럼 여러분의 삶을 닮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